네,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1년이 지났죠. 그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또다시 경기도,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빌라왕 사건 당시 피해자들도 구제를 다 받지 못한 상황에 피해 규모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 걱정이 큰데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전국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현재 하시는 일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네, 저는 현재 부동산 IT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네. 부동산은 좀 잘 아시겠는데요. 네, 저희가 부동산 임대차 관리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었던 편입니다. 근데 일단 먼저 또 전세 사기의 피해자, 전세 상해를 당했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그게 드러난 사기였습니까? 당시 우리 이철빈 위원장. 제가 이제 계약을 했던 거는 21년 이제 10월이었고요. 21년. 예. 네, 그리고 제가 인지를 하게 됐던 거는 22년 2월이었습니다. 2월. 네, 이게 강서구 빌라왕 그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입니다. 사망한 빌라왕. 네. 뭐 빌라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빌라 사기꾼. 맞습니다. 김모 씨. 네. 근데 부동산 전문가가 어떻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그 서류 같은 거 다 부동산 등기 등거 다 봤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도 그때 봤던 서류도 모두 다 보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더라도 사실 뭐 등기부등본에 압류도 없고 네. 근저당도 없고 문제당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네. 건축물 대장에 어떤 위반 사실도 없는 굉장히 권리관계가 깨끗한 주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전세가율, 이른바 가격 대비 전세가가 조금 과도하게 높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네. 공인중개사에게도 물어봤는데 네. 공인중개사의 말은 그때 당시에 매매가는 등기부 등본이나 서류보다 훨씬 높다. 이미 거래된 지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보통 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 전세 보증금이 가격보다 너무 좁으니까 결국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고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피해를 그냥 입게 될 수도 있고 상당히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빌라왕 사망한 빌라 사기꾼 김모 씨 그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다 같지는 않겠지만. 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예. 있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 가입되신 분들은 예. 보증 기간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퇴거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저 같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 상황입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던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됐을까요? 지금 모여 있는 사람은 200명이 되지 않는데 200분. 네. 다만 이제 그 경찰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 통해서 봤을 때는 1000명에 가까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네, 전체 1000명 가까이. 네, 1000명 가까이 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예. 어떤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망하면 사망한 분의 이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서 뭔가 재산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보증금이나 세금을 다 합한 채무가 이 자산 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무도 상속받으려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인 중에서는 이미 국적을 상실해서 행방이 불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까지 해결이 되어야 상속 문제가 끝나는 건데 그 해결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굉장히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 금융 지원이 뚜렷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은 분들? 사실 최근에 10월 5일에 정부에서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네, 다만
그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했을 때 피해자들이 원하는 소송이라든지 경매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그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했을 때 네. 그게 알려진 게 없다. 네. 현재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이 상속재산 관리인이 세워지는 것 그 자체보다 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통해서 경매까지 끝내는 건데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가 지금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임대사업자였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네. 저도 사실은 이 주택에 계약을 했던 이유가 뭐 근저당이 없어서 압류가 없어서도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이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주택 굉장히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계약할 당시에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니까 그렇죠.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대리인과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한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사실 보증보험 신청 자체가 전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을 해야. 이미 제 보증금은 다 임대인에게 지불을 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보증보험 대위 변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제한 대상이다라는 통보를 그 다음에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전세 거죠. 사기로 드러나기 전에 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걸 아셨어요? 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제하니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정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를 하니까 그때 알게 된 거고요. 계약하기 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조차도 없고 보증기관에 문의를 했을 때도 그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할 뿐입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7월부터 맞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은 너무 좁습니까? 그런 그분들에게까지 적용되기가 지금 현재? 사실 저희 이제 그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받는 것까지는 그다지 큰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인정까지는.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소규모 피해를 입은 그런 임차인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 2명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조차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근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다수의 피해자. 그리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사기 의도를 명확히 구명을 또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네. 그런데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 사건을 피해자가 어떻게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전세의 경우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 피해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데 참 애매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보다 역전되거나 비슷해질 때는 사기 의도가 없어도 사기인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자 대책위도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정말 개념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를 명확히 규정해야만 하는 피해자 인정 요건은 불합리하고 오히려 수많은 피해자들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경고했었고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법을 좀 더 바꿔야 되는 어떻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저희는 대폭 완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거, 요 요건은 없애는 쪽이나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특별법을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네. 또.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도 좀 대폭 전폭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을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해서 면담 요청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고충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좀 지금 배제되는 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시 또 정부와 여당에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뭘 해요?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또 해요? 네,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내일 집회를 하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서명 운동도 지금 벌이고 운동.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끌고 계시는데 뭐 수원에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또 다른 지금 전세 사기 대규모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책위원회나 뭐 경찰에 신고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수원 사건은? 지금 신고된 규모는 지금 사실 매일매일 좀 달라져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그 수원 지역 피해자분들이 모여 계신 그 채팅방이 있습니다. 예. 그 채팅방 규모가 제가 월요일에 봤을 때 4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금요일 지금 방송되는 시점에서 이미 900명이 됐습니다. 900명 피해자입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네. 우려하는 분들인 거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예요? 네, 피해자 분들과 사실은 피해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분들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일단 900명으로 이제 며칠 사이에 배 9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 피해 금액도 굉장하겠네요. 그렇죠. 피해 금액도 지금 뭐 몇백억 원대를 가뿐히 넘어서 몇천억 원까지 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됐고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원 사건이 또 터졌을까요? 사실은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됐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온도는 사실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턱없이 부족하고 구제하는 방안도 부족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거나 예.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예. 자동차를 타는데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가 없고 계기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이런 사정과 좀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 전세 있겠습니다. 사기를 막는 정부의 대책이 지금 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거의 뭐 엉망인 상황이라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수원 사건의 경우에 뭐 전세 사기 피하려고 보증보험 특약을까지 맺었는데 계약서에 다 의미가 없었다면 무용지물이었다면서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특약은 계약서라서 그나마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소송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지 그게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즉각 돌려받는 어떤 장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 공인중개사와 그 임대인 대리인 측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놨지만 예.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예. 이걸로 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송을 해서 경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 답변밖에 절차는 받는 게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그냥 경매를 해서 집이 팔리면 그냥 팔렸구나 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 가장 큰 논란 역시 먼저 구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나중에 피해 지원하자. 선구제.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요구였는데 지금도 그걸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후회수? 네, 저희가 강력하게 외쳤었는데 그 이유는 개별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결을 시도해봤자 돌려받는 금액도 너무 적을 뿐더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먼저 해결해주고 그것을 나중에 세금 낭비가 없도록 회수하는 방안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선을 그으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실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예산상의 한계, 뭐 형평성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당시 특별법 얘기 때 그걸 이제 배제를 했는데 여전히 대책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군요. 대책위원회를 꾸려가면서 그 많은 피해자들의 고충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고충 중에서 꼭 이런 걸 보면 정책에 이거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받아들여지는 거 느끼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지조차 못하거나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아무런 대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신탁 사기를 당했거나 신탁 사기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예. 넘기는데 그러면 임대인은 그 임차인과 계약할 적법한 권리가 없지만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편취한 다음에 그래서 임차인은 입주를 하면 이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불법 점거가 됩니다. 신탁 사기 하시면.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대책을 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가구채는 주인은 한 명이고 여러 그렇죠. 가구인 거죠. 구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을 낙찰을 받으려고 해도 이 건물 한 채를 전체를 낙찰을 받거나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임차인들 중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를 진행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를 진행하면 내쫓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경매 지원책 같은 것들도 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탁 사기, 다가구 주택 문제, 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불법 건축물에 오시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 지원 규제 받기도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 네, 맞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 1년이 됐지만 제도나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피해자들의 고충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네요. 네, 1년 된 전세 사기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철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